여자인 경우에는 좀 더 위험이 높고 담배 피우면 더 높고 경구 피임약 먹고 있으면 더 높아요. 뇌경색을 일으킬 위험이 증가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김태정입니다. 두통하고 뇌졸중을 모두 다 섭렵하고 계시는 오늘은 일산백병원의 박홍균 교수님을 모셨고요. 뇌졸중하고 두통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두통은 굉장히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래 오시면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부터 머리가 엄청 아팠어요. 이러다가 뇌졸중 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뇌졸중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래됐는데 뇌졸중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은 적어도 이 사람은 아주 큰 병이 머리에 있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질병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두통이 생기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2차적인 두통은 전체 두통에서 5% 내지는 10% 정도, 응급실 데이터로 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 1차 두통에는 크게는 긴장형 두통, 편두통, 3차 자율신경 두통, 그 다음에 나머지 뇌졸중이랑 관련이 있는 두통은 편두통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편두통이 있으면 뇌경색을 일으킬 위험이 증가하긴 합니다. 근데 모든 편두통이 다 증가시키는 건 아니고, 조짐이 없는 편두통은 뇌경색의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 조짐이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은 시각전조를 동반을 합니다. 전체 시야 중에서 일부에서 약간 번쩍번쩍대거나 한쪽에서 조금 잘 안 보이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해요. 평균 30분 정도, 그 정도 지나면서 이게 점점 없어지고 나서 두통이 딱 생기는 거죠. 그게 아주 전형적인 시각 조짐이 있는 조짐 편두통. 그 조짐 편두통이라고 다 뇌경색이 생기는 거는 절대 아닐 것 같고, 그쵸. 그럼 조짐 편두통이 뇌경색이 생기는 비율과 주로 어떤 환자에서 더 많이 생기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조짐 편두통이 있으면 뇌경색의 위험을 높이는 게 조짐 편두통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한 1.5배, 2배 정도 높이는데, 편두통으로 인해서 뇌경색이 생기는 확률을 보면은 0.1%, 0.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짐 편두통이 있고 여자인 경우에는 좀 더 위험이 높고 담배 피우면 더 높고 경구 피임약 먹고 있으면 더 높아요. 이런 게 다 합쳐져 있는 사람들. 두통으로 외래로 오셨는데 뇌졸중이 걱정된다. 경구 피임약 드시고 계시고 담배 피우고 계시고 여자분이고 조짐편 두통 있다. 그러면 딱 그건 다 끊어야죠. 이러한 두통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뇌졸중을 의심을 하고 응급실에 와야 된다. 두통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은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두통이 왔는데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말을 이해를 못한다든지, 어눌하게 나온다든지, 반신마비가 왔다. 무조건 응급실 오셔야 되는 거고, 두통으로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두통의 모습은 벼락두통입니다. 두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강도가 0으로 있다가 10점 만점에 10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한 1분 이내. 쿡 찌른다 이런 게 아니고 평생 처음 겪어봤다, 방망이라도 후드려 맞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의 두통이 오는데, 그런 벼락두통으로 왔다. 일단 응급실 가셔야 돼요. 혹시 교수님 무영우 보신 적 있으세요? 봤죠? 약간 치매가 있던 할아버지가 두통이 원래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두통 때문에 돌아가신 적이 있잖아요. 그쵸. 뇌출혈의 하나의 종류인 경막하 출혈인데, 그거를 보고 환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얘기가 좀 있을까요? 이전에 두통이 없었던 사람에서 심한 그렇죠. 두통이 계속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혹시나 뭐가 있는지는 꼭 봐야 돼요. 제가 겪었던 환자 중에서도 한 분 계시는데, 아스피린을 뭐 다른 목적으로 좀 드시고 계셨거든요. 안 아팠던 사람인데 정수리 부분이 계속 좀 아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저한테 왔어요. 너무 찝찝해갖고 최근에 머리 부딪히신 적 없냐 그랬더니, 정말 조그만하게 그냥 여기 식탁 밑에서 뭐 있다가 창짝 툭 했었대요. 검진해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아무런 거예요. 이상이 없으신 경우. 네, 근데 혹시나 싶어서 CT를 찍어봤더니 경막하 출혈이 굉장히 심하게 있어서 바로 신경외과 연락드려가 다음날 바로 수술했어요. 되게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령이고, 고령이신 분들 중에 머리 부딪힌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혈관이 약해져 있어서 그냥 머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경막하 출혈이 그냥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 같은 거 드시고 계시면 그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쵸. 편두통이든 뭐든 처음으로 겪는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빨리 오셔가지고 영상 해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일반인들의 두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뇌졸중 환자가 아닌. 그러면 뇌졸중 환자가 두통이 생겼을 때는 다 뇌졸중 재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죠. 뇌졸중 이후에 생기는 두통은 그렇게 심하게 생기는 두통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증상들에 비해서 좀 과소평가되고 이런 면도 있고요. 근데 이전에도 두통만 있었고 찍어보니까는 출혈이 나와, 이번에도 두통만 있다, 근데 똑같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의심을 해야죠. 0점은 증상이 아예 없는 경우, 10점은 죽을 것 같이 아픈 두통, 몇 점 이상이면 응급실에 오셔야 될까요?
계속 0점으로 있다가 갑자기 8, 9, 10점이 됐다. 그러면 그건 경고 신호니까 반드시 응급실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뇌졸중 환자가 1차성 두통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로 어떤 약을 많이 처방을 하게 되세요? 환자들이 이제 먹어보고서는요, 잘 듣는 약이 있으면 그게 사실 제일 1번이긴 합니다. 근데 뇌졸중이 있었던 사람, 특히 뇌경색이 있었던 사람에서 편두통도 있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편두통은 사실 그냥 10명 중에 1명이고요. 네. 30, 40대 여자 3, 4명 중에 1명이니까 뇌졸중이 있을 때 편두통이 있을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급성기약으로 트립탄이 지금까지는 이제 금기예요. 뇌경색 환자들에서.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다 네, 뭐 이런 수축시킬 수 얘기들.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금기입니다. 편두통 약물 말고 그냥 약간 뭐 좀 띵한 것 같고 약간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맑지 않고 조금 감기 기운인데 머리가 좀 아프고 하면 저희가 보통 많이 먹는 타이레놀 이런 거는 그냥 먹어도 될까요? 걱정 없이? 잘 듣는다면 드셔도 되는데 잘 들어서 먹는 날짜 수가 많다면 이거는 반드시 제재를 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약물 과용 두통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약물 과용 두통이 일단 생기면 굉장히 치료하기도 어렵고 의사 입장에서도 힘들고 환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힘들고 약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약발이 떨어지면서 그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이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예방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통이 최대 해봤자 일주일에 한 번 정도고 약을 먹으면 딱딱 좋아진다. 그러면 그냥 드셔도 돼요. 일주일에 2번이다, 3번이다. 이러면은 예방 치료라는 걸 하면 훨씬 더 두통의 강도가 약해지고 두통의 빈도도 적어지고 약발도 더 좋아집니다. 반응이 그러니까는 좋군요. 예방 치료를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편두통이 있는 뇌경색 환자가 있어요. 트립탄 계열 말고 뇌졸중 환자가 급성기에 먹어도 되는 또 다른 약물이 있을까요? 급성기 때는 여러 가지 약들 다 드셔도 되는데 타이레놀 계열, 그 아세타미노펜 계열이 잘 들으시면 그걸 드셔도 되고 엔세이드 계열,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가 잘 들으시면 그걸 잘 드셔도 돼요. 근거가 제일 좋은 거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요게 제일 좋긴 합니다. 두통이 딱 시작됐고 이거는 좀 심해질 것 같은 두통이다.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게 맞는 거죠. 뇌경색이 있으셨던 분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두통 있으신 분들은 급성기 약은 항상 갖고 계시고 올라갈 것 같다 느낌이 드시면은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게 맞아요. 단 한 달에 4번 넘어간다 그러면 내가 예방 치료를 해야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갖고 기록하면서 드시는 거죠. 두통 중에 갑자기 팍 쏘는 두통이 오는 경우 있어요. 몇 초 안에 증상이 좋아지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되게 많지 않으세요? 엄청 많죠. 그게 찌름 두통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근데 별 문제 없어요. 1차 찌름 두통이든 후두신경통이든 대부분은 별 문제 없는 거고 며칠 있으면 좀 괜찮아지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한 2주 이상 간다. 이거는 뭐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갖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두통 혹은 뇌졸중과 두통을 함께 경험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뇌졸중은 우리 김태정 이사님께서 열심히 찍어주고 계시거든요. 컨텐츠들을 보면은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하나하나 이제 올라올 때마다 다 보시면서 앞으로 뇌졸중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뇌졸중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보시면 되겠고, 질문 같은 거 올려주시면은 영상을 제작해서 또 만들어 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두통 있으신 분들은요, 지역에 두통 전문가들이 은근히 있어요. migraincluster.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두통 환우용 홈페이지인데 우리 지역의 두통에 좀 관심 있는 의사들이 누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서 보시면은 두통에 관련해서 진료를 볼 때 실패할 확률이 조금은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오랫동안 두통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이 있으셨던 분이든 없으셨던 분이든 너무 자주 두통이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 약을 자주 복용을 하는데 한 번도 두통 전문의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본인 두통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진단받고 그리고 적절한 약물을 처방받으시기 위해서 두통 전문의 선생님께 방문을 해서 꼭 진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살다가 이런 두통은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다. 갑자기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한다면 머리 안에 뭔가 이상이 생겼고 그게 뇌졸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빨리 응급실에 내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뇌졸중학회 채널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